전주는 한지의 본고장입니다. 예로부터 한지 하면 전주였고 그 한지는 천년을 갈 만큼 질기고 우수하다 했습니다. 그래서 왕실에 올리는 진상품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전주 한지가 언제부턴가 내리막길을 걷더니 지금은 그 명맥이 끊어지지 않을까 걱정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전주 한지 왜 이렇게 됐는지 그 현실과 과제를 취재했습니다. 매년 5월이면 전주에서 한지문화축제가 열립니다. 한지 패션쇼도 이때 열립니다. 한지축제는 전주의 자랑 한지의 명맥을 잇고 한지의 산업화, 세계화를 꾀하기 위해 시작됐습니다. 올해로 20번째 축제를 치렀으니 사람으로 치면 성년에 해당하는 연륜을 쌓아 올렸습니다. 전주 한지문화지원센터에는 조선왕조실록 복본이 보관돼 있습니다. 세계유산에 등재된 기록문화의 정수 조선왕조실록을 원본 그대로 옮긴 것입니다.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고 전통 한지 4만여 장이 쓰였습니다. 그 소재로 한지가 사용되었다는 거고 이제 전주 한지가 그걸 다시 또 복원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 실록은 이제 계속 또 전해질 거라는 전주 한지로 이제 전해질 거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죠. 한지 축제와 실록 복본화 사업은 전주 한지에 대한 관심과 애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심의 대상 전주 한지가 자꾸만 막다른 골목에 몰리고 있습니다. 전주 팔복동의 한 한지 공장. 이 회사의 대표 김천종 씨가 한지를 뜨고 있습니다. 이 공장에서는 수작업으로 종이를 뜨는 수록 한지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얇은 종이 한 장 한 장을 손으로 뜨는 일은 매우 고단한 작업입니다. 품이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걸립니다. 수록 한지는 뜨는 방식에 따라 외발뜨기와 쌍발뜨기로 나뉩니다. 먼저 외발뜨기. 앞뒤로 물을 뜨고 나서 좌우로 물을 뜨고 흘리기를 반복하는 방식입니다. 앞물질에 이어 옆물질을 하기 때문에 우물정자 형태의 섬유가 생기고 그래서 질긴 종이를 만들 수 있습니다. 우리 선조들에 의해 전해진 방식입니다. 쌍발뜨기는 발틀이 다릅니다. 물을 틀 안에 가두었다가 틀을 앞뒤로 흔들어주면 물이 밑으로 빠져나가면서 종이가 만들어집니다. 일제강점기 때 일본에서 들어온 방식인데 외발뜨기보다 시간당 생산량이 서너 배 많고 근래에는 반자동화까지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종이를 뜨고 나면 김천종 씨의 아내가 종이를 말려 작업을 완성합니다. 전통 한지를 만드는데 종이 뜨는 일 못지않게 고된 작업이 있습니다. 당나무 껍질을 벗기는 일입니다. 겉껍질을 칼과 손으로 일일이 벗겨야 하기 때문에 여간 힘든 게 아닙니다. 이 공장에서도 수입 닭을 쓰지만 종이에 따라 국산 닭을 꼭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수입 닭으로는 국산 닭만한 품질을 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껍질 벗겨가지고 삶아가지고 나와요. 포벽까지 하고 거기에 호르마니를 넣어가지고 오니까 안 썩어. 훨씬 수입 닭이 작업하기는 편하시겠네요. 네, 그렇죠. 근데 이제 수입닭이 뭐가 안 좋냐면은 반점이 나와요. 그게 땅이 틀려가지고. 관점이 뭐예요? 이 저기 뭐야 점점점 찝어져갖고 그림 그리면은 그 짝구가 나가지고 못 쓴대요. 이 공장 한켠에는 껍질을 벗겨놓은 닭이 가득 쌓여 있습니다. 3년 동안 땀 흘려 얻은 결과물인데 이 공장에 보물 1호나 다름없습니다. 이 일을 하다가 이제 좀 시간 나면은 조금씩 이제 저는 이제 종이를 뜨다가
우리 이제 식구는 이제 종이 말리고 이제 시간이 남아요. 남으면 이제 그 사이사이에 이제 이렇게 벗겨놓는 거예요. 이게 한꺼번에 이렇게 많이 벗겨놓는 게 아니에요. 조금씩 조금씩 이제 벗겨놓고 이제 미리미리 이제 해놓는 거죠. 사실 전주가 한지로 명성을 얻을 수 있었던 건 전주근교 양질의 당나무가 그 배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당나무 생산 기반이 완전히 붕괴됐습니다. 이 때문에 국산 닭조차 경상도에서 사오는 실정입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수입 닭의 비중이 자꾸 커지고 있다는 겁니다. 해마다 전국적으로 847톤의 닭섬유가 쓰이는데 그중 국산 닭은 전체의 27%에 지나지 않고 나머지는 수입산입니다. 수입 닭은 태국과 베트남, 중국에서 들어오는데 가격이 국산 닭보다 훨씬 쌉니다. 1kg에 국산 닭은 35,000원, 태국 닭은 11,000원으로 3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김천종 씨의 공장 창고에는 색색의 곱고 예쁜 한지들이 주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로 공예품으로 쓰이는데 색깔의 종류가 100여 가지나 됩니다. 이 많은 종류를 만들려면 늘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바쁘고 힘들어도 신바람 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예, 그때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서울, 부산, 대구, 뭐 대전, 그냥 광주 같은데 이런데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수금으로 하러 다녔어요. 이제 그런 때는 그냥 가서 수금해 오고 주문을 맡으면은 약 한 달 동안 뜬 종이가 그냥 다 그냥 또 바로바로 그냥 주문이 들어오고 그냥 그래 바로바로 올려오고 그랬는데 그때는 참 재미도 있었어요. 지금은 사정이 많이 달라졌습니다. 그림과 서예 등에 쓰이는 한지 수요가 감소한 데다 중국산의 공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한지는 중국산보다 2~3배 비싸 가격 경쟁에서 밀리고 있습니다. 국내 수록 한지 시장에서 국내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10%, 중국산이 63%로 국내산이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지 가격을 더 내릴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남는 게 없기 때문입니다. 일이 너무 많아요. 이 닭을 삶으면은 한 300근 정도 한 솥에 삶아요. 삶으면은 예, 보통 한 25g에서 30g 정도 종이를 뜨게 되면은 이게 뭐 1,500장이나 한 2,000장 그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그거 한 솥 뜨게 되면은 일주일이 걸려요, 그게. 일주일이 빨리 해야 일주일이 걸려요. 그래야 1,500장을 만들어요. 근데 그 가격을 더 거기서 다운시키면은 도저히 안 되죠. 또 다른 수록 한지 공장. 남편은 물질로 종이를 뜨고 아내는 종이를 말리고 비슷한 풍경입니다. 부부 두 사람이 운영하는 간의 수공업 형태입니다. 나이도 지긋하고 수록 한지에 따르는 고된 작업을 감안하면 일을 도와줄 직원을 쓸만도 한데 그럴 형편이 못 됩니다. 타산이 안 맞아요. 타산이. 우리 이렇게 하는 것도 지금 우리 인건비 벌어먹는다 생각하고 하거든요. 그러는데 인건비 주고 나면 없어요. 없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부부지간에 인건비 생각한다 하고 하거든요. 그렇다고 큰 돈을 버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고정 거래처의 주문이 끊어지지 않을까 늘 불안한 마음입니다. 주문도 그렇고 옛날에 비해 갈수록 주문도 줄고 옛날에는 막 3,000장, 5,000장 그렇게 주문이 오면 지금은 1,000장, 2,000장 그 정도거든요. 이게 줄어요, 자꾸 주문도 줄고 이제 또 마진도 자꾸 저렇게 태국
국지, 중국지 그런 게 나오다 보니까 마진도 힘들고. 이런 사정 때문에 수록 한지 업체들이 하나둘 공장문을 닫게 됐습니다. 20년 전 도내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36개의 수록 한지 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 수가 크게 줄어 11개 업체밖에 남지 않았고 그중 7개 업체가 전주에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몇 남지 않은 수록업체 관계자들이 노령화되고 있고 경영 환경이 갈수록 어려워지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두면 전주 한지, 수록 한지의 기반이 무너질 수 있다는 걱정이 적지 않습니다. 전주 혁신도시 근처에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전주시 소유의 토지가 있습니다. 지난 2009년 전주시는 이 땅에 당나무를 심었습니다. 6,000제곱미터에 10,000그루의 당나무를 심었는데 지금은 당나무 밭인지를 가늠하기 힘들 정도로 관리가 엉망입니다. 저기 2009년도에 전주시에서 공공근로로 시작해가지고 전주시 확보해서 가지고 있는데요. 하다 보니 중간에 예산 확보 문제라든가 그런 약간의 문제가 있어서 좀 방치된 느낌이 있습니다. 이곳 말고도 당나무를 되살리기 위한 전주시 노력은 번번이 실패했습니다. 이런 실패를 거울 삼아 전주시가 다시 한번 당나무 생산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범 사업으로 500제곱미터의 당나무를 심었고 내년에는 2헥타르 이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계약 재배 농가를 찾는 일부터가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당나무 재배해서 한지를 만드는데 당나무 재배해가지고 나가는 닭 가격이 굉장히 저가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타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보다 당나무 재배가 훨씬 소득이 낮습니다. 그래서 농가들은 이 당나무 재배를 기피하고 있어요. 농가를 찾는다 해도 농가가 정성을 기울여 재배해 주느냐도 관건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양질의 닭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식재하고 나서 이제 초기에 관리를 빠뜨리면 이제 잡초가 우점을 해서 이제 당나무가 생육보다 잡초 풀이 더 훨씬 우점 생육 속도가 높기 때문에 풀 속에 빠져버려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당나무가 정상적인 생육을 못하기 때문에 한지의 원재료인 당나무를 확보하는 것은 전주 한지의 전통을 이어나가는 핵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전주시의 시도는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전주 한지의 맥을 잇기 위해 전통 한지의 원형을 되살리는 작업도 중요합니다. 현재 수록 한지 업체들의 작업 방식 가운데는 생산성을 높이기 위해 전통과 달리 개량한 작업 방식이 있습니다. 무엇이 전통이냐 하는 논란이 있긴 하지만 외발뜨기보다 쌍발뜨기가 주를 이루는 것도 그중 하나입니다. 전주시는 한지 생산지로 이름을 날렸던 흑석골에 전통 한지 생산시설을 구축할 생각입니다. 전주 한지의 원형을 복원하기 위해서입니다. 양잿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부터 양잿물을 넣어서 삶는 과정, 고해하는 과정, 황촉교를 넣어서 이제 외발뜨기로 해서 뜨는 과정, 말리는 과정, 일관 처음 당나무는 재배에서부터 생산까지 일련의 과정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몇 곳밖에 남지 않아 그나마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영세한 수록업체들. 전주 한지의 역사를 잇기 위해서는 이 업체들을 뒷받침하는 일도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조선왕조실록 복본화 사업 같은 것입니다. 시장에 맡겨둔다면 이 업체들도 하나둘 소멸의 길을 걷게 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저희가 전통한지 수요를 저희가 만들어 드려야 되거든요. 그 수요 창출 부분에 있어서 공공기관에서 그런 조건을 제시해주고 전통한지 이렇게 이제 떠야 되는 조건을 제시해주고 그 조건대로 저희가 이제 수매를 해야 되는 수요 창출
하는 형태로 어떤 방법들을 이제 찾아서 저희가 수미하는 형식으로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육중한 기계가 돌아가면서 화장지처럼 종이가 감깁니다. 식품을 포장할 때 쓰는 식품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이 회사는 기계로 한지를 만드는 업체입니다. 이 업체 대표 최영재 씨는 아버지 때부터 2대째 한지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 회사도 수록 한지를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공장 한쪽에는 수록 한지를 만들 수 있는 시설과 장비, 재료를 갖추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록 한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5%도 되지 않습니다. 80년대 초반 이 회사는 기계 한지를 도입했습니다. 일본에서 기계화 바람이 부는 걸 보고 발빠르게 변화를 시도했습니다. 기계 한지가 아니었으면 이렇게 지금 유지를 할 수가 없겠죠. 네, 어떻게 보면 시대 흐름으로 뭐 잘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한지의 전통을 계승하고 그 원형을 살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를 기초 삼아 발전을 꾀하는 것도 놓쳐서는 안 될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 기계 한지를 통한 대중화와 세계화는 전주 한지의 또 다른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40여 가지의 종이를 생산 중인데 기계 한지가 가지는 장점을 최대한 살리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전통 기법이 아무리 좋지만 이거를 균일화시키고 대량 생산하고 그다음에 현 생활에 쓸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현대에 접목하고 실용화할 수 있는 그런 기법이 기계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보고요. 이 업체는 더 먼 미래를 향해 뛰고 있습니다. 종이 외에 한지 원료를 이용한 다양한 제품 개발에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연구 개발실을 별도로 두고 상당한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것도 전통에만 머물러서는 발전이 어렵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화장품이나 그다음에 의약품 또 이런 거가 이제 잘 개발이 되면 국내뿐만 아니고 뭐 수출도 할 수 있는 그리고 또 그거와 같이 동반해서 당나무 국내 당나무 산업도 활성화돼서 또 당나무도 지금은 현재는 저희가 수입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나 태국이나 유럽 쪽에 당나무도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꼭 만들고 싶습니다. 한지 공예가이기도 한 조승환 씨는 한지 유통에 대기업을 끌어들인 경우입니다. 지난해부터 전주에서 생산한 기계 한지를 국내 굴지의 벽지 업체에 납품하고 있습니다. 한지를 대기업에 납품한 것은 이 업체가 처음인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핵심은 디자인이었습니다. 한지 벽지의 단조로운 디자인을 개선하기 위해 수억 원의 개발비를 투자했습니다. 국내 유리 벽지 업체의 까다로운 기준을 넘어서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 정도면 되겠지 하는 것조차도 그래도 대기업의 라벨을 끼고 나가는 제품이다 보니까 나머지는 모든 게 대기업에서 책임을 져야 되다 보니까 우리가 사소하게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도 정말 거기에서는 크레임을 걸고. 이 업체는 한지의 또 다른 가능성을 찾고 있습니다. 한지를 이용한 조명도 그중 하나입니다. 한지 조명은 조금씩 수요가 늘고 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다른 상품 개발에도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어떤 한지라는 소재를 이용해 가지고 2차 가공해서 지금처럼 벽지라든지 등 그리고 저희가 이제 이런 한지 지호 전통 공예 기법을 이용해서 또 오칠과 접목해 가지고 쌀독 같은 것도 개발하고 있는데 그렇게 2차, 3차 가공을 해 가지고 어떤 상품 개발을 하면은 충분히 조심스럽지만은
뭐 시장이 확대될 수도 있다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지금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한지 산업이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새로운 시도로 새로운 시장을 열어나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지의 산업화는 전통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려는 땀과 노력이 있을 때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산업화를 추구하다 전통을 잃어버린다면 모든 것을 잃는 것과 다름없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합니다. 그 전통 한지의 보존도 중요하고 우수성을 알려가고 계승하는 것도 중요한데 산업화도 이 전통 한지의 우수성에 기반해서 같이 가야 한다고 봐요. 그런데 기존에는 산업화가 강조되면서 예를 들면 가격 경쟁력을 위해서 한지가 갖는 전통성이 많이 희석화돼 버렸다 이렇게 생각이 들거든요. 한지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한지가 멀어지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한지를 사용하지 않는 문화적 토양 위에서 한지가 꽃피기를 바라는 것은 연못 구호와 다름없을지 모릅니다. 메말라가는 한지 문화에 온기를 불어넣는 데는 국가 정책이 마중물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문화 강국을 꿈꾼다면 더욱 그래야 할 것입니다. 교과서 안에 한지를 다 쓸 수는 없으니 한지 한 장이라도 끼워 넣어서 이게 전통 한지다라고 하는 아이들한테 교육적인 목적으로 교과서를 만들 때 한지를 꼭 마지막 장에 한지를 한 장이라도 체험할 수 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체험형 한지라고 한다면 아이들이 만져볼 수 있는 한지를 한 장이라도 넣어달라고 하시는 업체 사장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전주 전통 한지가 사면 초가의 어려움 속에 놓여 있습니다. 당나무 생산 기반이 무너졌고 전통 제조 방식은 빛깔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몇몇 수록업체들은 어렵게 명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기계 한지를 통해 고군분투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한지의 세계화를 말하기에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멉니다. 전주 한지 전통의 계승과 한지의 산업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하는 어려운 숙제가 가장 한국적인 도시를 표방한다는 전주시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